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 연일 구름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개막 10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그야말로 흥행 돌풍인데요. 10년 전보다 더 다채로워진 프로그램들이 상충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정원 한가운데 자리 잡은 텐트 모양의 숙박시설.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은 이곳은 이번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에서 처음 공개된 가든스테이 쉴랑게입니다. 주말은 이미 다음 달까지 예약이 완료됐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처럼 10년 사이 보다 더 다채로워진 프로그램은 이번 박람회 흥행의 1등 공신으로 꼽힙니다. 더 업그레이드 돼서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구경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60만 평에 이르는 정원 전체가 포토존으로 떠오르면서 MZ세대들로부터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꽃 구경도 하고 친구들이랑 사진도 찍고 좋았어요. 그리고 또 다시 오면 또 더 예쁘게 찍고 싶습니다. 저류지를 정원으로 꾸민 오천 그린광장과 키즈가든 등에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꽃도 보고 그래서 좋아요.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목표 관람객 수 800만 명을 넘어 새로운 정원의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이처럼 일반 관람객뿐만 아니라 정원 도시를 배우려는 국내외 기관단체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외국 정치권과 지자체, 그리고 국내 교육계와 기업 등 다양한 기관 단체의 방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계혁 기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정원 도시로 평가받는 프랑스 낭트시 대표단이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순천과 비슷하게 강을 끼고 정원을 조성한 낭트시의 대표단은 직접 정원을 걸으며 꼼꼼하게 박람회장을 둘러봅니다. 베트남에서는 당 서기장을 비롯한 당 대표단이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관람차를 타며 정원 조성 과정과 의미 등을 배웁니다. 정원 박람회를 배우려는 국내외 기관단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교육청, 대학, 지방의회 등 분야도 다양합니다. 안면도 국제 치유 박람회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둘러보면서 좀 반응을 제대로 좀 준비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개막 이후 지금까지 순천 박람회를 찾은 기관단체는 모두 100여 곳, 인원만 해도 1000여 명이 넘습니다. 특히 웰리스 시대, 지방 소멸 시대, 중소도시에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는 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지방 도시가 가야 할 모델들을 좀 제시를 하고 있고 또 그 이정표를 좀 세우기 위한 것에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다 공감해주고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33개 기관단체 1,500여 명의 방문이 예정돼 있으며 방문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네, 이번엔 노관규 순천시장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관규 순천시장입니다. 네. 네, 박람회가 개막한 지 한 열흘 정도 만에 관람객 100만 명 돌파라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좀 저도 기여한 것 같아서 괜히 뿌듯하고 한데 감회가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혼을 다해서 지난 8달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기대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이렇게나 뜨겁게 응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보고 가신 다음에 유럽 선진국보다 더 멋지다. 그리고 순천 시민들은 참 좋겠다. 우리가 사는 도시도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곳곳마다 구경을 안 할 수가 없게끔 정말 다 꽃들도 다르고 볼거리가 참 많았는데요. 특히 개막식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참석해서 큰 화제가 됐었잖아요. 직접 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둘러보시고 나서 순천을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순천을 방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지방도시가 이렇게 잘할 수 있다면 중앙의 권한을 마음 놓고 지방에 내려주고 그 자율성을 길러드리고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 정부의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그 지방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경쟁력이 있다면 정부는 기꺼이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대통령을 모시게 됐습니다. 정책인 해석을 여러 가지 합디다마는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사실 이번에 오셔서 인지도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결했습니다. 경전선 문제라든가 또 동청 명품하천 문제라든가 애니메이션 사업이라든가 다 수천억씩 되는 사업들인데 우리 하는 모습을 보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장관들에게 지시도 하시고 또 올라가셔서 연락도 주고 하셔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뭐 박람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순천시에 또 다른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네.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발사체 단조리 입장을 율촌산단에 짓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다정한 이웃인 고흥과 경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주발사체 사업이 창원으로 가지 않고 전남으로 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쁩니다. 특히나 순천을 택해 주신 한화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산업이 어느 한 지역이 독점이 아니라 연합하고 연대해서 남해안 벨트가 골고루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화가 순천을 선택한 만큼 후회 없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고 함께할 생각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박람회가 10월까지 지속이 될 텐데요. 앞으로 네.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저희들이 이제 보름 남짓 보여드렸는데 국민들께서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십니다. 앞으로 6달 반 동안 정말로 국민들이 깜짝 놀라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드릴 참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재충전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노관규 순천시장과 함께 순천막 국제정원 박람회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녹취록에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거론되면서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단초가 된 녹취록. 주말 사이 공개된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대화에서 호남이 언급됐습니다. 윤 의원이 의원 여러 명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 중 둘은 호남이라고 하자 이 전 부총장이 호남은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난주부터 일부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긴 했지만 지역명까지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이 돈을 주고받았다고 특정한 현역 의원들 중 서너 명이 광주 전남 지역 의원으로 알려지면서 야권 심장부인 호남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형 악재가 터졌다는 목소리입니다. 당직 개편으로 어느 정도 잦아든 당내 내홍이 이번 사건으로 재점화됨에 따라 차기 총선을 위해서라도 공천 배제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현역 의원들이 등장을 한다면 그 바닥 여론, 그 유권자들이 먼저 공천 배제를 요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에서 이 목소리를 외면하기는 힘들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후속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할 것이고 이번 사안을 심기 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 전남 지역 의원들의 경우 공천 배제뿐 아니라 출당이나 제명 등 보다 엄격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전라남도가 공식적으로 한평군의 광주광역시로의 편입과 민간공항의 한평 이전 불가를 공식적으로 밝힌 데 이어 오늘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한평군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정치 지도자들의 통큰 결단을 강조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평군의 광주광역시 편입과 민간공항과 군공항 동시 이전의 불가를 발표한 전라남도. 오늘은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와 이상익 한평군수가 30분가량 독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김 지사가 절차에 따라 원만한 합의로 군공항이 유치된다면 한평군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광주 군공항을 놓고 소극적으로 대처해오던 전라남도의 입장 변화가 감지됩니다. 도 입장에서는 그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만 추진해야 되는데 갑자기 행정구역을 끼워 넣어서 같이 이전하게끔 이렇게 한다는 것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군공항 해결을 위해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와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특히 유불리를 따지거나 작은 계산을 하게 되면 시간이 훌쩍 흘러버릴 것 같다며 정치 지도자, 지역 리더들의 통큰 결단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디테일한 문제도 있겠지만은 정치 지도자들의 통큰 결단과 어떤 로드맵에 대한 합의 이런 것이 지금 중요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도지사 간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가운데 군공항 유치를 놓고 유치 희망 지역의 내부 갈등도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 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평군은 찬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영록 지사가 조심스럽게 내비친 무한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 발언은 무안군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에도 공항 이전을 놓고 시도 간 다른 셈법과 지자체 내부 갈등 속에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도지사의 정치적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함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킨 광주와 대구가 이번엔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이용 수요가 적다 보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예타 조사를 면제받는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원한 우정의비가 세워진 지리산 자락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광주와 대구 두 도시가 쌍둥이법으로 준비해 여야의 찬성을 이끌어낸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을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국회에서 광주와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받아서 이 법을 어려움 속에서 통과시켜 주셨는데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늘길을 여는 데 성공한 광주와 대구는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달빛 고속철도는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과거 진행됐던 달빛 고속철도 비용 편익 조사 결과가 통과 최소 기준인 0.7에 미달하는 0.483에 그쳤다는 데 있습니다. 다행히 국토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정식 사업으로 포함되긴 했지만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를 전제로 하는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남북으로 이어진 구조를 동서로 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지역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말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국회와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특별법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위해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여수 거문도와 신안 흑산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K관광섬 육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올해부터 거문도와 흑산도는 4년 동안 각각 1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섬 관광 종합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관광 자원과 콘텐츠 개발, 편의시설 강화 등을 통해 특화된 섬 관광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테니스장이 있는 거문도엔 한방 테마 프로그램 등의 관광 콘텐츠가 갖춰지고 파시가 번성했던 흑산도엔 가족 캠프와 체험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KBC 광주방송을 비롯한 전국 9개 지역 민영방송 사장단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에서 현장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임채영 KBC 사장을 비롯한 민방 사장단은 오늘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을 찾아 박람회 조직위원장인 노관규 순천시장, 은병수 총감독으로부터 박람회 진행 상황을 듣고 비수도권 도시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내일 여수에서 개최되는 한국민영방송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한국민영방송의 날 행사에선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민영방송의 역할과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다양한 회의와 기념식, 그리고 민영방송 대상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광주 전남 무역수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광주세관은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의 수출이 전년도 동월 대비 11.5%나 감소한 데 비해 수입은 5.4%나 증가해 무역수지 흑자가 1억 5,800만 달러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의 화공품과 석유 제품 수출이 17.9%나 감소하면서 흑자폭을 크게 끌어내린 걸로 분석됐습니다.